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타스글로벌 대표 김유식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먼저 좀 올리자면은 저는 국제회사기구 유엔개발 그리고 지구환경기금이 주최하고 있는 The Global Fouling Partnership Project 선체 부착생물 제거 관리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를 하고 있는 세계 산업연맹의 의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선체 부착생물 제거 기술의 개발에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타스글로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체 부착생물, 그러니까 즉 이 물때 이게 바이오필름이라고도 하고요. 해조류, 따개비가 선박의 바닥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를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선체 부착생물이 선박에 붙게 된다면은 선박의 속도를 저하시키고 심지어 선박의 운항에 차질을 주기까지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 부착생물을 제거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잘못된 제거 방식은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예를 들어 이제 남미에 있는 그런 홍합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라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 선박의 도장이 벗겨지면서 이 화학적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 2000년부터 이제 국제사회가 협약을 하나씩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그 평형수 처리 장치, 평형수 처리 협약 부분이 있었고요. BMW라는 게 있었고, 그곳에 시리즈로 지금 The Global Fouling Partnership Project라고 선체 부착생물 관리를 하는 지금 협약이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위해서 기술 개발과 표준화 노력을 위해서 300억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회사기구는 2010년 선체 부착생물 관리 지침을 제시를 했지만 2019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일단은 장비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리고 항만의 이 허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침이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서부터 과거에는 이제 잠수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이걸 떼어냈었는데 2010년 중반서부터 새로운 무인 또는 유인 잠수정이 등장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들어서 2020년, 2021년에 들어서야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 중인 선박 부착생물 처리 지침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러한 업체들이 예전에는 이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발전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부착생물을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먼저 아셔야지 이런 작업들이 왜 어렵고 왜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려면 모든 이 잠수정 시스템은 유인이든 무인이든, 우리나라에도 유인 잠수정 시스템이 있고요, 무인 잠수정 시스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따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로봇 본체가 있고, 로봇 본체가 이 진공 청소기의 앞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가 보통 한 10cm 정도 되는 직경의 호수와 이 전력용 통신용 케이블을 끌고 다닙니다. 길이 200m짜리를.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정제 시스템, 그러니까 처리 시스템으로 연결되거나 그러니까 전력원에 공급이 되는, 이게 모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이 본체하고 이 케이블하고 호수하고 이게 이 중성 부력화, 그러니까 물에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이 관성력이라든가 거의 1톤에 달하는 관성력이라든가 또는 이 물의 항력 때문에 이 모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파도와 또 해류에 노출이 되면서 이 모든 외력이 이 ROV, 그러니까 이 잠수정의 외적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 힘이 평균적으로 저희는 한 100kg에서 한 150kg 포스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항만하고 묘박지의 제거 환경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 컨테이너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시야 거리가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런 환경에서도 물속에서 이 배의 표면을 보면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동차 부두 같은 데 가면은 일반적으로 이 선박, 이게 부두의 안벽, 그러니까 배가 되는 이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벽하고 선박의 사이가 한 8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돌핀 부두 또는 해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속이 거의 3노트, 이 3노트면 엄청난 겁니다. 보통 다이버,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한 0.5노트 정도 넘어가면은 그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수영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바다 환경은 시야도 안 좋고 굉장히 협소하고 온도도 극한으로 움직이고요. 마이너스 20도에서 현장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바다 한 가운데서 작업할 때는 또 해류를 이겨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챌린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 세계 모든 로봇들을, 흥미롭게도 전 세계에 지금 20년 동안 나온 모든 로봇들을 딱 세 가지 분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잠수정, 그러니까 이제 그 잠수함 같이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프로펠러 추진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석 바퀴가 달려 있어서 선체 표면에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식은 전 세계 저희밖에 없는데요. 자석 무한 벨트 형식으로 돼서 수중에서 달라붙어서 안 미끄러지는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물에서 이게 힘을 버티면서 파도도 맞고, 그리고 이 항력이나 이런 관성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무한 벨트 방식밖에 없습니다. 제거 방법으로는 지금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하면 세 가지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따개비라는 게 사실은 이 물때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해주려고 되면은 이게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지우기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제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플라스틱 브러쉬입니다. 이 폴리에틸렌으로 제거를 하고, 만약에 따개비가 있으면은 철제 볼트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 제거 방식은 사실 지금까지 제일 오래된 방식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모터가 나온 이후부터는 이 방식으로 제거를 했었는데, 단점은 이 안티 파울링 코팅, 그러니까 방호 도장을 거의 한 50%에서 많게는 거의 전부 다 100%까지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 방호 도장이 완전 제거가 돼버리면 거기에 따개비가 엄청난 속도로 달라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대부분의 많은 잠수정 같은 경우는 이 워터제트 캐비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워터제트를 육상에서 쓰는 워터제트보다 압은 줄이되 물량을 좀 많이 넣게 되면은 이게 물속에서 작은 기포들이 발생하면서 이 기포들이 폭발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선체 부착 생물을. 이 방식은 물론 이 방호 도장을 손상을 시키지 않는 데는 탁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청소 속도가 매우 느린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제거 부산물의 처리 방법에는 실질적으로 일반 잠수사는 제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손에 이제 그러니까 도구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청소하는 방식이라서 청소를 하면서 부산물의 회수가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무인 또는 유인 잠수정을 사용을 하면은 이 청소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부산물들을 저희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수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보내서 이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보통 부착 생물은 선박의 면적이 8,000제곱미터 정도에서 크게는 거의 한 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생물 오손이 뭐 몇십 킬로가 될 수도 있고 많게는 막 수백 킬로그램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방식으로는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컨테이너 사이즈, 거의 한 컨테이너 사이즈 한 4층 작은 컨테이너 사이즈에 이제 선상이나 또 육상에 이 처리 시스템을 올려갖고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서
이게 실시간 잘 처리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그냥 바닷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이 처리 시스템에서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 반면 이 로봇 안에 이 내장된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거 부산물 같은 경우는 이 안에는 생물이 있고요. 이 생물들을 쉽게 말해서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 입자들이 다양히 있고 용존 금속, 구리나 철이나 아연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것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 업체들은 클린섭시라고 호주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친환경적 처리에 대해서 가장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유인 잠수정 방식이고 바퀴를 활용하고 워터제트 캐비테이션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필터 시스템은 처리 시스템은 육상 해상용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헐 와이퍼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유인 잠수정 방식이고 프로펠러 추진 방식의 워터제트 캐비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는 지금 무한 자석 벨트 방식과 미끄러지지 않는 방식이고 지금 KCC나 이런 업체들한테 지금 우리 아니면 현장에서 과학자들한테 검증받은 새로운 청소 방식을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에스테린 브러쉬보다 빠르지만 그 워터제트만큼의 보호를 여기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부터 지금 싱가포르를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정책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선체 부착생물 처리 사업은 이게 카본 리덕션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해양 환경 보호 그리고 그 4차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선체 부착생물 제거는 항만운영법상 수준공사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수사들이 그 다른 허가, 검사 허가를 받은 다음에 불법으로 제거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같은 무인 잠수정이나 유인 잠수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장 부착생물 제거 허가를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해해경청은 지금 올해 지금 무허가 340건 해양 불법 투기 관련해서 지금 일반 잠수 업체를 지금 기소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 기준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항만운항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중 선박 청소의 허가의 거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모든 수중 선박 청소를 지금 그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몰래 하던 그런 잠수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일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안전하면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인, 무인 잠수정 기술로 자연적으로 퇴하던 위험하고 그냥 이 폐기물을 그냥 버리는 그런 잠수부 청소가 다시 재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안전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는 산업안전관련법에서는 정확하게 잠수부들이 입어야 될 장비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 팀을 구성하는 데 드는 돈이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회사 직원들 사진인데요. 한 명당 한 4천만 원이 듭니다. 이 장비를 갖추려면. 근데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90% 또는 95%의 잠수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 장비를 다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 매년 사망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수중 선박 청소를 하다가. 그래서 이런 지금 정책적 공백 때문에 지금 이런 사망 사고는 지난 10년 동안도 항상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청소를 지금 국정과제의 깨끗한 바다, 지금 풍요로운 어장도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가 키인데 지금 당분간은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생물적, 화학적 오염물들이 지금 바다에 무단으로 계속 버려질 겁니다.
저희 지금 이 친환경 부분은 지금 대기업과도 지금 가장 큰 과제입니다. 현대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KCC 그리고 저희하고 친환경 디지털 선박 청소 양해 계약 각서를 좀 체결을 했고 지금 뭐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